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석 교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 OT 강의를 보시는 이유는 도대체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하셔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또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는 부동산 세법을 강의한 지는 한 20여 년이 됐습니다. 벌써 20여 년이면은 뭐 강산이 2번 정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 정도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 세법을 또 이제 대학원에서도 세무학도 전공을 했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세무회계학과에서 또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금과 관련된 이 세법과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한 지가 벌써 뭐 공무원까지 치면 한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법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제가 조목조목 출제 경향이라든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요즘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토지 같은 거 많이 사거든요. 땅 같은 거. 그러면 비근한 예로 땅을 사신다. 토지를 사신다. 경기도 인근에 토지를 사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살 때 세금을 내야 돼야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맞죠? 네, 그 정도는 아실 거라 봐요. 자, 그러면 그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상가 등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유하고 있을 때도 내는 세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바로 재산세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세. 자, 그럼 재산세라는 것을 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요. 시세 차익이 막 생겼습니다. 땅값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팔죠. 그럼 팔게 되면은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있겠죠. 그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잠깐 말씀드린 그런 부동산 세금이 있겠죠. 그런 세금 분야를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세법은 몇 차 과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2차 과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중개사법,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공법, 그다음에 요 네 과목이 있죠. 그러면 이때 부동산 세법은 전체 보통 우리가 40문제, 한 과목당 40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중에서는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부동산 공시법하고 같이 하나의 과목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 16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법이 공적으로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공시사항을 배우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방금 말씀드린 토지를 구입하면은 토지 매매 대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면 그 잔금 치른 거에 대해서 치른 다음에 이제 명의를 이전받아야겠죠. 그럼 명의를 넘기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등기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죠. 등기 이전. 그러면 그 등기 이전을 할 때 우리가 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 걸 배운 것이 바로 부동산 공시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사항을 배우는 거에서 24문제, 세법은 16문제. 자, 가장 비중도는 낮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 부동산 세법이 16문제인데, 요즘은 또 시험 문제가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크로스형 문제들이 유행해요. 융합 문제. 뭐 속된 말로 하면 우리가 짬짜면 같은 스타일의 문제. 그래서 부동산 세법의 조세론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 부동산 학개론 1차 과목에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1차 과목에서도 한 2문제 정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16문제인데 이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학개론 1차 과목과도 연결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고, 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창업 오픈을 하면은 항상 맞닥뜨리는 문제가 부동산 세금 상담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뭐 집을 알아보실 때 또 뭐 분양을 받거나 했을 때 아마 중개사무실 가셔서 물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살 때 뭐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일을 공인중개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떠나서 이거는 실전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잘 해두시면 여러분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나중에 실제 업무하실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항수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열심히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조세총론이라는 분야하고, 크게 이제 지방세법,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법이라는 분야, 이렇게 국세로 나눠서 크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세법의 이제 출제 분석표가 되는데요. 자, 요걸 가기 전에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지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 우리가 세법은 부동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공부하는 법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득할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니까 얘는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될 거예요. 취득세. 자, 그 다음에 취득한 것을 우리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공부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공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네요. 그럼 공적인 장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가 있어요. 그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그 공적인 장부를 등기부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부.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에다 기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네,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다음에 이제 소유하고 있겠죠. 그럼 소유할 때 내는 세금이 보유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재산세가 있겠습니다. 재산세. 그러면 그 재산세를 낸 다음에 그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그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자 받는 그런 세금이 있는데 그러한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여러분들 보셨죠? 종합부동산세.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뭐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상가를 분양을 받으셨다면 그 분양받은 상가를 이제 우리가 뭐 임대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임대인이 되시겠죠. 물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임대인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받을 때는 좋은데 이제 1년 지나서는 세금도 내야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임대 수입이 된 임대소득세를 낼 겁니다. 임대소득세. 그 다음에 임대하다가 이제 시세가 올라서 땅값이 올라서 분양받은 상가의 가격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판 거죠. 양도한 거예요. 법률용어로는. 그랬을 때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들어보셨죠?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 요 재산세는요. 어떤 세금이냐면 얘네들은 시군구청, 즉 지자체에다 갖다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자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국세라고 정의를 합니다. 국세. 그래서 세금에는 크게 국세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지방세하고 국세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세 총론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조세 총론. 자, 그럼 조세라고 하는데 이 조세 총론은 뭐냐면 지방세나 국세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 등을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 등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용어 등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 등을 우리가 학습할 때 내는 세금을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조세 총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러이러한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조세 총론에서는 우리가 문항수가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문항이.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물론 꼭 세 문항이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라고 불리우는 요 취득세, 방금 설명드린 취득세도 한 세 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전체 16문제를 100% 잡았을 때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취득한 것을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순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라고 지칭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등록세로 했다가 면허세랑 결합이 되면서 2010년도에 등록면허세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취득한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 사실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산세다. 자, 재산세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몇 문제요? 자, 여기 보시면 몇 문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타 지방세가 있는데 기타 지방세는 뭐 주민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목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덜커덕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의외의 문제가 돌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돌발 문제까지 다 우리가 커버해서 알아야 된다 하면은 너무나 공부할 것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포인트만 차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은 내야 될 국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임대하다가 이제 양도를 하겠죠. 그러면 양도세가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세, 기타 국세는 이제 임대소득세 또는 매매업, 건설업에 대한 소득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출제를 했다 안 했다. 물론 제가 영어로 했습니다만 출제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2, 3년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지방세나 기타 국세는 좀 중요 사항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제 분석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조세 총론이라는 분야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세법 출제 경향. 자, 요즘 출제된 문제들을 이제 보면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출제 경향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는 출제 빈도수가 높은 그런 주제들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제에서.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우리가 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조세총론, 자 그런 세목에서 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아마 차후 시험에서도 그런 걸 반영해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실제로 우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기본서라든가 문제집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법전 가지고 들어가고요. 물론 요즘 법전이 뭐 오프라인 법전이 있다만 한데 법전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 검색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러면 그 기출문제와 법전을 가지고 문제를 변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완전히 다 다르게 바꿀 수는 없거든요. 저도 뭐 학교에서도 문제를 출제를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출제하면 이게 출제 오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한 60% 정도는 출제를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꼭 분석을 해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교수님, 우리 부동산세법은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 계산이라든가 이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 학교는처럼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만약에 40문항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가 골고루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몇 문제라고요? 네, 16문제입니다. 16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를 많이 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한 문제, 많아야 두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물론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면, 자 이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취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나와도 시간 관계 때문에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옥석을 가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너무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들은 워낙 사실 많았고 거의 모든 유형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 출제되는 것이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던 세부 내용을 묻는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단편적인 예로 농지분 양도소득세 내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농지는 우리 지방에서 토지 중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이런 도심지에서 농지를 중개할 일은 없거든요. 거의 아파트 아니면은 어쩌다 상가, 어쩌다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주로 빌라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토지 중에서 농지와 관련된 세금을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응시자도 많으시고 또 출제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꾸 구석에서 출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부동산 세법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공법도 그런 것이 심하죠. 자, 그래서 이런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던 부분을, 그렇다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기 또 그래요. 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이용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담보 증여. 자,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부담보 증여라는 것은 우리가 부채,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월 과세. 2월이라는 것은 넘긴다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타인에게 미뤄서 넘겨서 팔게끔 하는 제도를 우리는 2월 과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보증여나 이러한 2월 과세 등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깊이 있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 시험이 퀄리티가 높은, 수준이 높은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의 최근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자,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학습 전략을 이제 짜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공부의 왕도는 없다라고 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먼저 요즘은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트렌드가 우리가 1회에서부터 8회, 10회, 뭐 고무렵 때까지만 해도요, 그냥 단순 암기형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과세 대상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자, 그 정도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예를 든다면 건축물이다. 그러면 건축물의 정의를 또 물어봐요. 건축물이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또 예를 든다면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보면 임목이 있습니다. 임목.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목. 세울 입자에다 남목자인데 이 임목은 과일나무, 과수, 대나무, 중목, 임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방법보다는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단은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 오프라인으로 강의 보면 수업 시간에 계속 주무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이 귀중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몇 시간을 듣는데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업 때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업 시간에 필기만 하세요. 막 필기만 하세요. 내용 이해된 건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필기한 걸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는 꼭 필요한 부분 필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왜? 우리가 또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라.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10대다. 뭐 정말 두뇌 회전이 팍 돌아가는 10대예요. 막 그냥 빨아들이듯이 지식을 받아들일 정도 나이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소식적이라도 한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딱 보면은 바로바로 외워지는데 요즘은 잘 안 외워져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이해력은 높아졌지만 잘 암기가 안 돼요.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 그러면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수업을 들은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들을 때는 암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한 주가 지나서 다시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이거 봤었나?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바로 복습. 그런데 이 복습을 좀 착각하시더라고요.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구. 우리 시험은 연구하면 떨어져요. 연구하면 떨어집니다. 우리 시험은 연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학원에서 뭘 연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토론, 디스커션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부동산 세법은 사회학 학문 중에서 가장 현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신문지상이나 뭐 유튜브에서도 보시겠지만 수시로 또 개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개정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사항, 물론 개정사항이 많은데 그걸 우리 수업 목적에 맞는
그런 주요 개정사항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라 했고요. 그 이해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맞죠? 암기를 하시는데 다만 무작정 암기할 것이 아니라 어느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지를 출제 경향을 단원별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수동적인 학습을 하시면 안 되고 능동적인 학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아, 이런 패턴의 내용으로 출제를 하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해당 단원으로 가서 이론을 보시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아, 이런 내용들이 포인트구나.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말씀대로 뭐 기본 이론도 보고 이렇게 책도 봤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느냐, 왜 점수가 안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간혹가다 하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을 치르셨겠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거랑 답을 맞추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그 단원의 내용을 이해를 한 것뿐이에요. 그 법조문을 이해한 거지 그 이해한 내용이 변형이 돼서 나온 지문을 내가 이해해서 푼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변형이 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려면 그 속임수를 찾아내야겠죠. 그 허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저희가 단원별 문제풀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단원별로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보죠. 네. 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모의고사를 잘 안 보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아니, 왜 모의고사를 안 보세요? 상처받잖아요, 교수님. 상처 받으셔야 돼요. 상처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이거, 자각을 하고, 긴장을 하고, 또 공부를 하겠죠. 물론, 점수가 잘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히딩크 감독 아시죠?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 맡아서 뭐 실전 모의 게임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뭐 5대 0으로 진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뭐 저런 감독을 데려왔느냐 해서 뭐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갖다가 쏜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제 허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전략입니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 나름대로 가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가용 시간에 맞게끔 전략을 짜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쭉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점수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동산 세법의 우리가 출제 경향이라든가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봤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들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이 처음에는 낯설고 좀 힘든 과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정복을 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계획표를 잘 짜셔서 이 인강을 잘 소화하시고
복습 잘 해주시고, 이제 복습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마음 잡수시고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하시면 이 자격증 활용하셔서 부동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얼마나 좋습니까? 취업도 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창업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당장 중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시면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세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어차피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1년 열심히 하셔서 꼭 우리 합격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